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곧 고객 인도가 이루어질 스타리아의 소식인데요. 출고 개시일이 4월 27일 내일이죠. 아마도 내일부터 첫 고객 인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스타리아에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컬러 중 하나가 화이트와 블랙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타리아 화이트는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지만 스타리아의 블랙 컬러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 포스감이 있는 블랙 외장을 보면서 오늘 리뷰를 시작할까 합니다.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블랙 스타리아의 포스도 장난이 아닌데요. 특히 이 거대한 측면 리어의 모습은 거의 끝판왕이네요. 특히 전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아웃사이드 미러의 틴티드 브라스 크롬은 라운지 중에서도 블랙 컬러만의 특권이기도 하죠. 이렇게 블랙과 실버 컬러 외에 다른 컬러들은 블랙 크롬이 적용이 됩니다. 의전용이나 연예인 차량으로 가장 많이 출고되는 컬러가 이 블랙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멋진 스타리아에도 약간은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타리아 불편한 진실 위주로 궁금했던 사항들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며칠 전 도도튜브 스타리아 영상에서 카페 회원님의 제보로 알게 된 스타리아 센터페시 아래 컵홀더가 투어러 11인승에서는 사진처럼 모양만 있고 실제로는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죠. 실제 라운지 센터페시 아래 컵홀더가 열리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도도튜브 역시 투어러 9인승도 여기가 무늬만 있는 컵홀더 자리일지 어떨지 궁금하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보해 주셨던 회원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투어러 11인승뿐만 아니라 9인승에도 컵홀더가 나오질 않고 모양만 있다고 하네요. 결국 투어러 9인승과 11인승은 센터페시 아래 컵홀더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상당히 아쉬운 소식이죠. 스타리아 시그니처로 알려진 LED 주간주행 등과 중앙 포지셔닝 램프는 라운지 모델을 제외한 투어러와 카고에서는 익스테리어 옵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도 드렸었죠. 또한 이 중 투어러 11인승은 추가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의 등화장치 설치 기준에 따라 차량 앞면 중앙부의 LED 포지셔닝 램프도 미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익스테리어 옵션이 빠진 외관의 일부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전체 외관 사진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문라이트 블루펄의 스타리아죠. 앞서 말씀드린 스타리아 시그니처인 주간주행 등과 포지셔닝 램프가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낮에 라이트가 점등되지 않았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라이트가 점등된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도 마음은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사진의 중앙 일직선 LED 라이트를 가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스타리아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많이 다른 모습이 연출되리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11인승은 익스테리어 옵션을 넣어도 가운데 포지셔닝 램프는 미적용된다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2열 플러시 글래시 일명 쪽창이죠. 이건 역시 적용되지 않는 통창이 된 모습인데요. 보기에는 통일성 있고 거대한 글래스가 더욱더 돋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2열의 오픈 개방감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아예 안 열리는 건 아닙니다. 끝부분 여기가 약간만 벌려지듯 열리기에 단순히 공기순환의 역할만 할 뿐이죠. 이 사진의 3열의 창이 열린 모습인데요. 아마도 2열 창 역시 끝부분만 이 정도로 열리는 것 외에는 열릴 공간이 없는 것이죠. 익스테리어 옵션을 적용하면 이렇게 2열 플러시 글래스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투어러와 카고에서는 이 2열 플러시 글래스가 익스테리어 옵션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을 하려면 투어러에서는 11인승은 105만원, 9인승은 1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카고는 5인승은 85만원 지불하고 가능하고 3인승은 2열 플러시 글래스가 없죠. 가격차를 보면 85만원과 55만원 차이니 다른 옵션들은 동일한 것으로 봐서 2열 플러스 글래스의 옵션 가격은 3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생각보다는 좀 비싸기도 한데요. 이걸 별도의 30만원 옵션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 그럼 라운지에서는 이 2열 플러스 글래스가 별도로 선택되나요? 하실 텐데요. 라운지는 컴포트 2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50만원의 별도의 선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긴 왜 3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인가요? 하실 겁니다. 바로 2열 3열 수동 선 커튼이 추가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2열 3열 수동 선 커튼의 가격이 20만원 정도라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 외에도 익스테리어 옵션을 선택하지 않기에 스타리아의 기본인 17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된 모습이죠. 11인승 모던 트림인데요. 스마트 스트림의 기본은 17인치 스틸 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모습은 이러했고요.
만약 익스테리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18인치 휠로 적용되게 되죠. 투어러 11인승 스마트는 익스테리 옵션조차 없어 11인치 알로이 휠이나 18인치로 인치업도 불가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리어에서는 큰 차이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투어러 11인승과 카고 디젤 선택 시 염두에 둬야 하는 사항도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타리아의 아웃사이드 미러의 모습이 스마트와 모던 트림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11인승 투어러와 카고의 디젤 스마트 스트림 선택 시 아웃사이드 미러의 모습인데요. 비상등과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막혀 있거나 아예 없는 모습이죠. 말 그대로 아웃사이드 미러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한 모습입니다. 물론 전동 접이나 전동 조절은 됩니다. 모던의 경우는 바디컬러 아웃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비상등과 LED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등이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서 투어러 9인승과 LPG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자체가 없기에 이런 아웃사이드 미러의 모습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디컬러와 일치하는 아웃사이드 미러의 모습이죠. 하지만 라운지로 넘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또 있는데요. 바로 상단 부분에 이렇게 블랙 크롬이 들어갑니다. 도어 손잡이 역시 투어러에서는 이렇게 바디컬러와 일치하는 단독 컬러이지만 라운지에서는 이렇게 블랙 크롬이 상단에 들어가는 투톤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라운지 외장 컬러 중 실버와 블랙 색상은 이렇게 브라스 크롬이 아웃사이드 미러와 도어 손잡이 역시 적용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승별 실내 사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리뷰를 마칠까 하는데요. 투어러 11인승 화이트 컬러의 스타리아입니다. 이젠 앞서 불편한 진실들을 학습했으니 아웃사이드 미러와 17인치 알로이 휠만 봐도 이젠 11인승 투어러와 모던 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학습 효과인데요. 거기다 중앙에 플라스틱 마감과 2열 창을 보니 통창입니다. 바로 익스테리어 옵션도 들어가지 않은 11인승 투어러의 모델인 것을 이제는 한눈에 직감할 수 있습니다. 1열 운전석 쪽의 모습입니다. 블랙 시트이고요. 버튼식 전자변속기가 아닌 기어봉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클러스터 역시 기역자 모양의 클러스터, 그리고 그 앞과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뒤에 덮개가 있는 수납함이 없다는 것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거기다 추가로 센터페시 아래 컵홀더가 없다는 것도 도도티브를 계속해서 애청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 루프 트레이가 적용된 것으로 봐서 이 차량에는 듀얼 선루프가 적용되지 않은 것도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인승 시트의 배열 모습인데요. 2열, 4열은 3인 벤치 시트이고 3열만 독립 시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인승이 차박에는 가장 최적화된 시트 구조인 것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9인승 스타리아의 실내 모습이죠. 2열, 3열 모두 3인 벤치 시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게 되면 스타리아 승합 모델 중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사실 3열 시트만 탈 거가 된다면 9인승이 차박 갑이 되긴 하겠는데요. 좀 더 광활해 보이는 9인승의 트렁크 공간 사진입니다. 차박은 아니어도 캠핑 시 비 올 때 여기서 간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앉아서 트렁크 도어 오픈하고 바깥 풍경을 바라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열, 3열 시트 모두 폴딩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모두 풀플랫이 되는 모습이죠. 3열 시트를 탈거하지 못한다면 이 뒤에 남는 공간을 채워 평탄화를 해야 하는데요. 아니면 이 사진에서처럼 2열과 3열 시트를 어느 정도 벌리고 여기를 채우고 남은 뒷공간을 채우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될 것 같습니다. 라운지 9인승인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인승 구조이기도 합니다. 2열, 3열 시트가 모두 독립 시트이며 2열 시트가 회전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스타리아 전 트림 통틀어 공간과 시트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인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라운지 7인승입니다. 가장 넓은 실내 공간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인승 구조이기도 하죠. 특히 2열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는 2열의 탑승객의 가장 안락한 탑승감을 선사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봐도 광활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이죠. 2열 릴렉션 시트를 끝까지 누였을 때의 모습인데요. 잠시 낮잠 자기에는 딱이네요. 오늘은 스타리아의 출고 개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스타리아의 약간은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closer, let's taste the life and touch the sky, yeah, till it's over, over.
we're sober. We're born to live and die